자, 우선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 또 질문 없는 거지?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선생님이 조금 방법을 바꿨어. 조금. 이제 뭐, 사실, 너네들이 이제, 그냥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 생각에, 이게 사실, 이런 말이 많더라고. 이제 어떤, 사실 스킬은 아니야. 내가 스킬이란 표현은 안 했잖아. 그치? 진짜 스킬은 너희들 그냥 딱 대입하면 팍 하고 답 나오는 게 그런 게 스킬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로피탈 정리 같은 거 있지. 로피탈 정리 아니니? 네. 원래 로피탈 정리 안 쓰잖아. 근데 로피탈 정리가 원래는 나 때 배울 때는 로피탈의 정리가 있었어. 그래서 아래비 미분한 다음에 극한값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그거잖아. 영골에서. 근데 우리 때 썼단 말이야. 그게 나쁜 수학적 방법이 아니야. 원래 있는 정리야. 근데 그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로피탈 정리가 다 되는 게 아니야. 부분이 되는데 그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이제 개중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로피탈 정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서술형에 로피탈 정리 쓰면 틀렸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 로피탈 정리를 다 알려주는 건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로피탈 정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스킬은 아니잖아. 원래 있던 정의야. 원래 있던 정의라서 스킬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 내용이야. 사실은 선생님이 부끄러워. 스킬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제 너네들이 그게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좀 배운 사람들이 전에 선생님하고 배운 거랑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더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그냥 섞을 거야 이제부터. 알겠니? 사실 정석적인 풀이는 교재에 있는 풀이가 정석적인 풀이야. 교재의 답지 내용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재에 있는 답지를 그대로 너네한테 읽어주고 풀어주기에는 너네들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건 니네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집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방법이 고유한 나만의 방법이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많아. 되게 많아. 근데 단지 그 전에 선생님이랑 나랑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얘네들도 좀 큰 학원 가보거나 다른 학원 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풀이 쓰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더 편하니까 너네들한테 소개를 해준 건데 너네들이 만약에 헷갈리다면 그거를 반반 섞을게. 반반 섞어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하면 설명할 게 많이 없어. 급수에서. 물론 적분이나 미분 들어가면 니네 머리 깨질 거야. 그때는 정석적인 풀이가 들어가야 돼. 그거는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더 헷갈리거든. 근데 이 급수나 극한은 사실은 할 게 없어 설명이. 많지가 않아. 그럼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제부터. 반은 처음 출발할 때는 간단히 교과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몇 문제를 내가 정석적인 풀이로 해줄게. 그 다음에 또 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온 수업 내용 있잖아. 거기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거. 너희들이 이 방법을 쓰면 좀 더 편하다. 이런 유형이 특이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반반 섞어서 할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한 대로 그냥 쫙 했잖아. 그렇게 안 하고 반반 섞어서 할 거야. 그리고 오늘은 1시간 반만 수업할 거야. 오늘 1시간 반만 수업하고 7시 반부터 뭐를 할 거냐면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간단하게 할 거야. 왜냐면 앞으로 이제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너네들한테 이제 뭐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할 때 너네들은 그 30분 동안 뭐 하면 돼? 선생님이 수업 나갔던 거를 문제를 풀면 돼. 알겠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너네들이 또 진행을 하다가 또 뭐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또 말해줘. 그럼 또 다시 바꿔서 조금씩 맞춰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자. 자 우선은 너네가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급수를 배웠단 말이야. 급수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리뷰할게. 너 민석이 안 보이지 않니? 뭐요? 보여? 키가 커서 보이나? 부럽다. 힘들게요. 나중에 내 생일 때 3cm만 줘. 생일 선물로. 자 우선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자 SN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는 게 급수지. 간단히 얘기해서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내는 게 급수였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볼게. 급수를 풀 때 얘들아 대부분 푸는 방법은 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간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 첫 번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값의 합을 부분합을 리미트로 보내면 돼. 이게 가장 노멀한 풀이야. 노멀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 나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어떤 걸 조작을 하냐면 얘들아 어떤 걸 조작을 하냐면 이 안에 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한 수열로 만들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본 수열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뒤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좀 문제가 돼. 그래서 너네들의 포인트는 요거란 말이야. 복잡한 수열을 어떻게 깔끔하게 우리가 급수의 형태로 푸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요거는 내가 교재에 있는 걸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어렵진 않아. 되게 쉬워. 그리고 복잡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리한 부분을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요거는 만약에 너희들이 정석적인 풀이로 갔을 때는 너무 힘들어. 계산 과정도 너무 길고. 그래서 그것도 해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웠었지. 저번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 뭐였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 sn에 대한 an 즉 얘에 대한 일반항의 리미트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설명했어. 하지만 이거이면 이거이다지만 거꾸로 갔을 때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성립 안 한다고 했어. 그치? 요게 하나의 틀이었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있지만 얘를 어떻게 바꿨을 때 대우를 바꿨을 때도 참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우로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에 대한 급수도 뭐다? 알파로 수렴하지 않는다야. 알파가 아니다가 아니지? 그지? 니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알파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고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사실 요 내용이 끝이야. 급수에서 끝인데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너희들도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너희들 좀 이따 연습해야 되는 게 도형의 등비급수가 이것도 너네들 좀 어려워하거든? 요것도 해줄 거야. 뭐 요거는 쉽게 푸는 방법은 없어. 그냥 도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연습 위주로 갈 거야. 이거는 방법이 없어. 연습 위주로.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자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거를 해보냐면, 자, 우선은 뭐 로그 부분을 조금 너희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111번에 요건 숙제를 했나? 어디까지 숙제를 한 거지, 니네가? 숙제한 다음부터 해줄게. 118번까지. 몇 번? 118번까지. 118번까지? 그럼 119번부터 하면 되나? 더 했어요. 121까지 했어요. 121번까지? 자, 그러면 122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요 내용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자, 우선은 니네 그게 있거든.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자, 등비 수열에 사실 그러면 이거 설명이 들어가야 돼. 봐봐. 자, 우리가 급수의 종류가 있단 말이야.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급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세상에는 급수가 너무 많아. 왜? 우리가 모르는 수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드는 내내 다 있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두 가지야, 얘들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다음 단원부터 사실 제일 큰 거는 첫 번째가 등비급수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등비급수 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도형을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구하는 것도 많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복잡한 수열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열들 여러 가지.
그럼 요 수열 중에서 내가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말하는 복잡한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 자 우선은 등비급수 먼저 봐볼게. 자 등비급수라는 말 자체에서 나왔듯이 등비급수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했을 때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등비 수열일 때야 결국은. 그러면 얘는 뭐겠어?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럼 결국 등비 수열의 부분합의 리미트 값이 등비 급수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등비 급수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n승 요런 것들이 등비 급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등비 급수를 구할 때 내가 말했잖아. 요거를 처음 구하고 이 값을 리미트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등비급수의 합이야. 그지? 자, 등비급수의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풀 때는 이 합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1-2분의 1분의 얼마가 되겠어? 초항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의 n승 이렇게 가지 않니? 맞지? 그러면 얘 계산을 해볼게 얘들아. 자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니까 1-2분의 1의 n승이 바로 뭐다? 얘까지의 값인 거야.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뭐를 취해야 돼? 리미트를 취하셔야 되겠지. 맞니? 요거 1 아니, 요거 아니잖아. 리미트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 리미트를 취하면 얘는 뭐를 향해서 가? 당연히 1을 향해서 갈 거고 얘는 뭐를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얘의 답은 1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등비급수거든 얘들아. 근데 사실 등비급수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해. 그 공식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변형된 공식이 아니고 이 과정 있지? 이 과정을 좀 더 빨리 풀자 하는 게 등비급수의 공식이야. 그래서 자 등비급수에서는 자 등비급수를 따로 써볼게. 자 등비급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거든. 여기에서 얘가 등비급수기 때문에 얘 식을 내가 그대로 한번 써볼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숫자를 대입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가자고. 자,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 그러면 이게 세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 자, 어떻게 갈리냐면 첫 번째, 자 r이 1보다 컸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하고 1 사이였을 때. 세 번째, r이 1이었을 때. 요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거야. 값을.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너네들 r이 1보다 컸을 때 있지. r이 1보다 크면 1보다 큰 값 아무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뭐 나는 3을 생각했어. 3의 n승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 자체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크네. 가장 파워가 가장 센 애가 1R, A, 1, R의 n승 중에 어떤 애일까? 당연히 R의 n승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지. 왜냐면 n값이 커지면 3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를 향해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 부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봐볼게. 자, R의 값이 1이야. R의 값이 1이야. 자, R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얘 식 자체가 성립하냐 안 하니? 안 한단 말이지. 그지? 근데 R이 1이라는 건 이거 아닐까? 얘들아? R이 1이라는 거는 2 요런 애가 등비 수열이면서 등차 수열이지. 어땠을 때? 공비가 얼마였을 때? 공비가 1이었을 때잖아 이게.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이야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2는 수렴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 값들을 다 더한 값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지를 보는 거니까 어떻다? 얘도 발산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수렴 조건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껴줘야 돼, 안 껴줘야 돼? 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수렴 조건에서 만약에 R이 음수일 땐 당연히 안 되겠지. R이 음수면 뭐 마이너스 3의 n승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는 어떤 거야? 졸려, 민이? 왜 이렇게 오늘 졸려요? 자, R이 음수라고 할 때는 뭐가 되겠어? 발산 진동이겠지. 그치? 그러면 수렴 조건은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급수나 등비수열의, 아니,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수렴과 발산 중에서? 수렴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등비급수에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공비가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번 봐볼게. 자, 그럼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인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갔는데 여기 있는 r이 뭐라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야.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이야. 그럼 2분의 1의 n승은 뭐를 향해서 가겠어? 보너마나? 0을 향해서 가겠지. 그러면 얘 자체는 전체적으로 요 범위 내에서는 어떻다? 얘는 0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남는 상수가 바로 뭐가 되겠어? 얘에 대한 극한값이 되니까 1-r분의 a가 뭐다? 등비급수에서 수렴할 때의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외워주시다 이런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n승이었을 때 얘에 대한 급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를 우선 먼저 확인을 해. 등비수열인 거 알았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바로 뭐를 쓰면 돼? 공식으로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초항이 얼마야?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식을 써주면 답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등비수열 문제 중에서 조금 뭐 복잡한 것들을 한번 내가 우선 대표적으로 풀어줄게. 자, 복잡한 식을 자, 125번에 우선 2번 간단히 한번 해볼게. 2번. 자, 125번에 2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승분의 5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2 자, 요거에 대한 등비 급수를 구하래 얘들아. 요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요거와 요거의 차로 볼 수 있단 말이지. 뭐 등비 수열인 건 대충 알 거야.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둘로 쪼개보면 6의 n승분의 5의 n승에 곱하기 25로 바꾸시고 그 다음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승분의 4의 n승 곱하기 16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맞니? 그러면 얘를 보면 이게 니네들이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 그러면 이게 등비급수란 걸 알았다면 뭐를 찾아? 공비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공비를 찾기 위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어떻게 해줘? 묶어주란 얘기지. 그래서 6분의 5에 n승 곱하기 25와 같기 때문에 얘에 대한 공비는 얼마다? 6분의 5구나 라고 너네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6분의 5인지 알았으면 뭐를 해야 돼? 6분의 5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등비급수에 대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6분의 5분의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초항은 6분의 5 곱하기 2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옆에 건 어때? 6분의 4가 공비가 될 테니까 6분의 4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6분의 4 곱하기 16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등비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어렵진 않지. 자, 좀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128번을 한번 볼게. 자, 128번.
128번 문제. 자, 128번을 보면 우선 뭐가 나와 있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AN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얼마냐면 4래.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3분의 16이래. 그러면 그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얼마를 구하라? AN의 세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어쨌든 등비급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어떠한 값이 공비가 존재할 거 아니야. R이라고 쳐보자. 근데 얘가 수렴해. 지금 수렴한다고 문제에 나타나 있지. 그 얘기는 얘는 자동적으로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맞니? 그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AN에 대한 공비가 R이야. 그러면 AN의 제곱에 대한 공비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자, 잘 생각해보자. R 제곱. 그렇지. 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1, 2, 4 요러한 등비 수열이 있어. 얘에 대한 공비 얼마야? 2겠지. 곱하기 2가 될 거고 곱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에 대한 제곱을 했을 때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요런 식으로 갔다고 치자고. 그럼 얘에 대한 공비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의 제곱이 공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얘에 대한 공비는 뭐일 수밖에 없다? R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R의 제곱인데 얘도 또 수렴하기 때문에 얘 자체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얘에 대해서 R의 세제곱을 하면 R의 세제곱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R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 분의 A1의 세제곱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보면 1 마이너스 R분의 A1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A1의 제곱이 얼마다? 3분의 16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주시면 돼? 연립을 해주셔서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분의 A1의 세제곱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연립은 어떤 방법으로 해? 곱셈 공식으로 하시면 돼. 알겠지? 자, 요런 것 때문에 내가 요거를 손을 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좀 뭐가 어려울까? 나머지는 너네들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리고 134번부터 니네 있잖아. 136번 있지?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 요거는 우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숙제를 내줄 테니까 요건 어차피 발레 찾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에 선생님이 좀 봐야 될 거는 이 순환소수 파트거든. 순환소수로 넘어가려면 137번으로 쭉 넘어가야 돼. 물 좀 마셔볼게요. 마시고. 민소는 안 가? 네. 민서, 요 내용은 다 알아?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나? 네. 그럼 다행히. 저 그 일요일 시간표 2시 이전에도 힘들 것 같은데. 뭐해? 학원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우, 쉣. 큰일 났는데? 그거 좀 이따가 짜보자. 그래서 오전 시간으로 짰거든. 그래서 좀 이따가 짜보자.
재미없어? 아니요. 재미없지? 대형이 재미없지? 아주 대형이어서. 자, 봐봐. 우선은 순환소수 해볼게. 자, 우리가 순환소수가 왜 나왔냐면 순환소수 파트가 저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거든. 왜 등비수열이냐면 순환소수 예전에 너네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0.9 땡을 하면 여기 땡이 하나 있으면 9분의 9다 해갖고 이렇게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근데 얘 속뜻은 뭐였냐면 0.9999 얘가 순환 마디였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좀 쪼개볼 거야. 어떻게 쪼갤 거냐면 0.9999라는 거는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0.0009 이런 식으로 가는 애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얘를 하나하나씩 볼 거야.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10분의 1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을 경우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곱하기 얼마? 1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등비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아니지. 순환소수라는 건 끝까지 가지. 그럼 끝까지 더한다고 치면 얘는 결국 뭐란 얘기야? 요 순환 마디는 등비 급수란 얘기야. 그래서 등비급수에서 얘 값에서 10분의 1이라는 게 공비가 되는데 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써주면 돼? 등비급수에서 수렴할 때 얘 빼기 10분의 1 분의 자 초항은 얼마가 되겠어? 10분의 9가 되겠지. 그래서 10분의 9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10분의 9 분의 10분의 9가 되면서 약분 9분의 9가 약분돼서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순환소수 파트가 등비급수에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순환소수가 등비급수야. 근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외워라라고 한 거고 이게 순환소수의 내용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를 볼 거냐면 저걸 한번 봐보자. 139번. 자 139번을 보시면 자 A1, A2 뭐 이렇게 다 순환소수가 있대. 근데 시그마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m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am분의 1이라는 거지.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a1이 뭐라고 그랬냐면 a1이 0.1 땡이잖아. 0.1 땡이면 우리가 얼마야? 0.1 땡이면 어떻게 구해? 9분의 1. 그렇지 9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a2는 얼마일까 그러면? 9분의 10. 99분의 10이 되겠지. 그 다음에 a3는 999분의 100이 된단 말이지. 요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자, 우선 처음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처음 배웠으니까. 자, 이거 등비급수라는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여? 보이니? 난 안 보여. 보여?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보였으면 이거 얼마나 곱해야지 얘가 돼? 11분의 10. 얘는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오지. 그래서 너네 등비급수에서 마음대로 계산해 주시면 안 돼. 자, 절대 마음대로 계산하지 마. 웬만하면 풀이를 써. 자, 등비급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야. 등비급수의 활용 쪽에서 어떤 거? 도형에 관한 문제를 풀 때도 등비급수에 풀 때도 마음대로 너네들이 식을 계산하지 연산을 하지 말라야. 선생님 생각은 알겠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잘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얘는 10-1분의 1이란 말이지. 그지? 그럼 얘는 100-1분의 10 아니야? 그럼 결국 1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이 된단 말이지. 이해가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돼? 10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슬슬 보일 것 같아.
자,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인 AN은 자 1이었을 때 1이고 1이야. 2였을 때 2고 10이야. 3이었을 때 3이고 10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10의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된다? 10의 n 마이너스 10의 그렇지 n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역수를 취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할 게 있거든. 이제 설명을 아까 좀 반토막은 내가 설명한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너네들이 점점 어렵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썼을 경우야.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선생님은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자 얘를 역수를 한번 취해보자고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 10의 n-1승분의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a(n)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줘도 무관하겠지?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따로 보자고. 얘하고 얘를 따로 보면 10 곱하기 얼마가 돼? 얘는 1 마이너스 얼마가 돼? 10의 n승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맞니?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써볼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의 n 플러스 1은 여기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10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의 n 플러스 1승분의 1 빼기 10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의 n승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맞지? 자 얘는 등비 수열일까 아닐까? 등비 수열이겠지. 그지? 요 자체 내에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었잖아. 그럼 n 플러스 1도 당연히 등비 수열이겠지.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여기에서 요 10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10분의 1이라는 얘기. 10분의 1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요게 뭐 곱하기 10분의 1? 여기 10분의 1을 여기다가 쓰고 10분의 1을 쓰고 여기 n승 이렇게 봐줘도 되잖아. 그럼 얘 자체가 뭐로 가게 돼 있어? 0. 그렇지.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안 되죠. 왜 안 될까? 저것이 리미트 시그마. 그렇지. 자 여기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정석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이따가 다른 풀이를 또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우선은 끝으로 마무리는 짓자. 아니 또 내가 정석풀이래. 아니 그냥 풀이. 뭐 정석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고. 자 얘는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 실수하는 게 이거야. 진짜 시험장에서 너무 급하니까 얘가 자 요것만 봐볼게. 요걸 풀이할 때 너희들이 이거 0을 향해서 가자. 그럼 1을 향해서 가자. 10이잖아. 그럼 10이네? 이렇게 써주면 틀린다는 얘기야. 왜? 우린 이거 합을 안 했어 아직. 합을 안 한 상황이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10 곱하기 여기에서 10 자 10 빼기 10의 n 플러스 1승 분의 10으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맞지? 근데 뒤에 거에서 10은 없어질 거야. a(n)분의 1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무한대가 가야지. 얘가 다 더해지는 거니까. 근데 없어질 거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뒤에 거 요거까지 하면 10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없어지면 얘만 남는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뭘로 가야 돼 얘를? 얘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1 마이너스 얘에 대한 공비는 10 곱하기 얘니까 10분의 1 분의 초항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10의 제곱이 되면서 곱하기 10으로 계산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등비 급수의 공식이니까. 알겠니?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등비수열을 합을 구해준 다음에 리미트 가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걸 써주자 이 얘기야. 알겠니? 그거 계산해주고 또 이걸 계산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때? 굉장히 복잡해. 식도 정리해야 되고 너네들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지.
그래서 좀 이따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좀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지는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 자, 다음에 140번부터 지금 146번, 뭐 147번, 149번, 148번, 150번부터 시작해서 다 뒤에 보면 다 뭐야? 도형의 등비급수거든. 이게. 근데 요거는 처음에 어려울 거야. 처음에 어려운데 우리가 요거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많이.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 내신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까?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니야. 이과 수준으로 했을 때, 이과라고 했을 때 이 도형의 급수 있잖아. 이 내용은 사실 문과에서 많이 나와. 근데 이과에서는 하도 낼 게 많아서 많이 출제되진 않아. 근데 우리가 내신이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야. 얘들아.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냥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 거야. 내용 자체는 별로 없잖아. 내용 자체는 없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 근데 좀 있어 보이지 않냐? 그걸 안 갖고 와갖고 파일을 그래갖고 그냥 이걸로 했어. 요즘은 다 이런 걸로 하더라고. 경민아, 졸려도 조금만 참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것만 정리하고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참어. 이제부터 진짜야.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선생님의 보충 설명이니까 요거를 너네들이 뭐 받아들여서 뭐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원래 방법대로 해도 되고, 처음이니까. 자, 참고만 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응? 서서 들을 거야?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이건 되게 유명한 수열이야. 이거는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이거.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요. 교대급수라고. 교대급수 들어본 사람. 뭐 문제집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뭐 마플에 나와 있을 거야. 교대급수. 다 처음 들어보니? 다 처음 들어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교대급수라는 건 예를 그냥 먼저 들어볼게. 하기 전에. 자, 예를 들어보면 너네가 아까 본 거야. 아까 본 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게 교대급수야. 우리 아까 이거 풀었었지? 아까 우리 뭐 풀었었어? a의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m분의 1을 풀었지? 근데 상당히 복잡했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할 거야. 요 문제가 은근히 많아, 얘들.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 우선은 너네들이 주의해야 될 건, 자, 얘를 뭐 하라? 통분해라 마라. 통분하지 말아라야. 급수에서 나올 때 통분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통분하면은 진짜 맞긴 맞아. 근데 진짜 계산하다가 시간 끝나. 통분하지 마. 자, 교대급수가 이제 성립할 때 조건들이 있어. 우선 첫 번째는 음수가 있어야 돼. 음수일 때만 교대급수가 성립해.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다 아니야. 음수였을 때. 이런 게 교대급수거든. 그러면 대신에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수열하고 이 수열이
같은 수열이야 다른 수열이야? 우선은 다른 수열이잖아. 근데 엄마가 같지. 엄마가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엄마가 같은 애잖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n분의 뭐 n 플러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bn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요 자체 수열과 요 자체 수열의 엄마는 틀리잖아. 다른 엄마에서 나온 애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기준은 그거라고. 교대 수열을 할 때 이게 기준이 된다고 얘들아.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간단해 내용은. 너희들이 이 형태를 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몇 칸 차이 나니? 한 칸 차이 나. 그러면 내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 혹시나 모르니까 쫙 나열을 해볼게. 자, A2, A3 얘부터 하는 거야. 1부터 집어넣으니까 A4, A5 땡땡땡땡해서 A에 n 플러스 1까지 갈 것이고 맞지? 한번 보는 거야 부분아. 얘는 A1, A2, A3, A4, A5 땡땡땡땡해서 AN까지 가는 애를 두 개를 빼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 날라가고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이 통째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남는 애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A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이해 가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얘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이거 한 칸 차이 나네? 한 칸 차이 나네? 그럼 초항에 마이너스 해주시고 뒤에 꼬타리만 남으니까 n 플러스 1 해주시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만 가면 이게 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중간 과정을 거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까도 마찬가지야. 이거로 예를 들어볼게. 아까 우리가 AN 구하고 또 막 계산해갖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쟤도 어찌됐든 수열에서 수열의 n이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럼 뭐만 남겠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의 리미트 값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니? 이게 교대 수열의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 나왔을 때 요 형태꼴이 나온다. 요 형태꼴이 나온다.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 자체 내에서 앞뒤만 바꿔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이번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야. 자, 요런 경우는 몇 칸 차이 나? 2칸 차이 난단 말이지. 2칸 차이 나니까 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쓰면 돼? A1, A2 앞에 남는 거지? 뒤에 남는 애는 뭐겠어? 플러스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1 여기에 무슨 값? 리미트. 이렇게만 가면 된다고. 알겠니? 자, 이거 예제는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해서 쉽게 가는지. 자, 요게 우선은 교대의 급수의 우선 기본이기 때문에 예제 한 번만 들어볼게.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지. 또 꺼졌네. 이런 예제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야. 지금 얘를 구하는 건데
물론 이게 너네들 이렇게 치환하고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3분의 1이라는 어떠한 똑같은 엄마에 요게 몇 칸 차이가 나? 2칸 차이 나는 거지. 그럼 우리 보자마자 뭐 쓰면 돼? 교대급수 교대곱수를 쓰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붙이고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플러스 3분의 0, 0이 되니까 이게 답이 되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교대급수 써볼게. 다른 예제로. 자, 요거는 조금 쉬었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내용이랑 똑같은 문제네. 0.1의 점 수만소수야. 0.2의 점 0.2의 점이래. 0.10 점 그다음에 0.100 점 요런 애야.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n분의 1이라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거야. 우선. 자, 그러면 우리가 교대급수인지만 보면 되겠지. 자, 여기 마이너스고 얘가 한 칸 차이나, 그치? 엄마 똑같고. 그러면 얘는 남는 애가 뭐야? 마이너스 a 1분의 1 뒤에 거 더하기 얼마야? a의 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리미트 값만 구하자.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게 되겠지? 그지? 당연히 얘의 값은 니네들이 알 거고 상수값으로 나오니까 얘만 알면 되겠네? 그지? 자, 얘만 알면 되는데 얘를 봤을 때 얘가 얼마야? 9분의 1이란 말이지. 얘는 얼마야? 99분의 10이 되지. 얘는 얼마야? 100이 되겠지. 그럼 얘에 대한 공비가 얼마야? AN이 뭐겠니? 그냥 생각해봐. 0.1 초항이 0.10 0.1를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10의 제곱분의 요거를 바꿔주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결국 A의 n 플러스 n은 뭐가 되겠어? 10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0의 n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인가? 오케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럼 어찌됐든 얘가 n 플러스 1이 된다면 10의 n에 10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얘가 역수니까 아까처럼 10의 n승분의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냐. 그럼 얘 자체에서는 뭐가 나와? 10.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 10. 얘는 얼마? 마이너스 9. 그래서 더해서 답이 1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니? 리미트를 하는 게 더 쉽잖아. 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해가니? 뭐 여기에서 그냥 봐도 뭐 자 10에 바꾼 거지. 10의 n승분의 10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얘랑 둘이 나눴을 때 영향력은 얘는 없잖아. 선생님이 영향력 없는 거 지워주라고 그랬잖아. 그치? 리미트 값 구할 때. 그 다음에 얘만 약분시키면 되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교대 급수 같은 경우에 요럴 때 좀 사용을 해. 그러니까 이게 저거 야매로 한 건 아니야. 좀 더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파악을.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교대 급수 있었을 때 막 물론 뭐 구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두 칸이면 하나 둘 한 칸이면 하나 이렇게 해서 리미트 값만 구하란 말이야. 그럼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대 급수 내용이고. 근데 저거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9분의 플러스 거꾸로 썼구나. 맞아. 플러스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있거든. 이제 교대급수 중에서 부분분수 문제도 있어. 부분분수. 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문제야. 부분분수는 다 알 테니까 설명 안 할게. 어떤 건지.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 이걸 보고 이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딱 보고 이게 너네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대 급수의 중에 무분 분수야 라고 하니까 너네들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단독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쉬워 보이잖아. 그지 않니? 상식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아? 근데 막상 해보면 어렵단 말이야. 일반적인 풀이로는. 이거 뭘 해야 될 것 같아? 부분 분수가 떠올라? 떠오르니? 그럼 다행이고. 나는 전혀 못 떠올릴 것 같아. 부분 분수란 거. 자, 이거는 부분 분수로 가는 거야. 어떻게 부분 분수로 가냐면 자, 어쨌든 부분 분수는 다 알 거야.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여기 빼면 뭐만 나와? 얘 나오지 않아? 그지? 그럼 1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 부분분수 할 때 어떻게?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아니야? 얘만 남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요거 잘 살펴봐봐. 얘랑 어때? 같은 엄마지? 그지? 몇 칸 차이 나? 한 칸 차이 난단 말이야. 한 칸 차이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하나. 그러면 요거에서 하나가 나오겠지. 초항이. 뭐가 나와? 1.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거 있지? 뒤에 거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값 0을 향해서 가니까 답은 1.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니? 그지? 그래서 요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교대급수라고 하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요런 형태꼴만 나오는 건 아니야. 문제 속에서도 요런 형태꼴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너네들이 체크하셔서 하셔야 된다. 자, 다음에 교대급수 했고 그냥 요거는 내가 그냥 물어볼게. 이거는 그냥 물어보고 넘어갈게. 자, 어떤 수열이 1, 2, 4, 8 이렇게 가 있어. 그다음 어떤 수열이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요 수열을 BN이라고 했을 때 AN 곱하기 BN에 대한 공비가 얼마야? 곱해주는 거야. 얘에 대한 공비가 얼마야? 2지. 얘 공비가 얼마야? 그러면 3분의 2가 공비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내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 어떠한 AN에 대한 공비가 R이야, R1이야. BN에 대한 공비가 R2야. 그러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얘에 대한 공비는 R1과 R2를 곱하면 돼. 나눴을 때는 R1에서 R2를 나눠주면 얘가 공비가 돼.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공비가 안 돼. 그거는 아니야. 곱하기랑 나누기일 때만 공비가 가능하다. 거의 다 했거든? 거의 다 했는데 조금 선생님이 이제 두 파트가 나왔어. 어떤 거가 나왔냐면 우선은 조금 너네들이 생소한 거 하나랑 생소한 수열이 나왔을 때 하나랑 그 다음에 S1과 A1을 찾아야 되는 문제 이 두 개가 있는데 쉬었다 할래? 지금 다 할래? 결정해 너네들이.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 너네들이 지금 제일 기운이 없어. 솔직히 봤을 때. 빨리 괜찮아 말해. 너희도 원하는 대로 해줄게. 쉬었다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자, 쉬었다 하자, 손. 그냥 바로 가자, 손. 그냥 난 손들기 싫다, 손. 아, 그거야? 그럼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쉬었다 하자, 손. 그냥 하자, 손. 배고프다, 손. 졸립다, 손. 대학 가고 싶다, 손. 뭐 하는 거지? 쉬었다 해, 그럼. 쉬었다 하고 선생님도 요거 좀 해야 되니까.